왼쪽이라니 우리 진영이라고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수십 가지 방식으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저한테 100가지 방식으로 해보라 그러면 100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맨날 우리 챙기라고 얘기하는데 뭘 어떻게 챙기라는 거야 대체. 자 보세요. 대통령이 말한 왼쪽이 유시민이 이제 여기 이제 대통령 발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 당내의 친노 친문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왼쪽이라니 본인은 왼쪽. 자 여기 기사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구나. 또 이거 가지고 또 자 싫어하구나. MBC 박성준, 이 대통령 왼쪽도 챙기라는 우리 진영 목소리 듣겠다는 것. 모 매체가 대통령 이제 만찬 이후에 나온 발언을 단독 걸고 썼습니다. 국민일보인가? 왼쪽도 챙기라는 얘기를 이제 지도부한테 했다는 걸 기사 썼는데, 그 왼쪽이 뭐냐 가지고 이제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왼쪽이 아니란 말인가? 왼쪽이라니 우리 진영이라고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거 말고 전통적 왼쪽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진영의 일부로 지금 편입돼 있어요. 거기 소수당들도 있고 자, 친보당도 요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꼽니다. 있고 뭐 많아요. 뭐 기본소득당도 있고 그리고 뭐 민주노총도 있고 말하자면. 그래서 진짜 왼쪽을 챙기려면 여기를 챙기지 당내에서 왼쪽도 아닌 것들이 왼쪽인 척하는 거 그거 별로 좀 챙길 것 같지 않은데요? 대통령이 말한 자, 근데 실제로 조금 더 유시민 씨와 관련된 김어준의 발언 왼쪽과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면, 챙겼다 그동안 이라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가지 방식으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흔들 수 왼쪽이라니 있다. 그러니까요. 본인은 왼쪽이 아니란 말인가? 네. 왼쪽이라니 우리 진영이라고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챙긴다니 안 챙겨서 삐졌다는 건가? 마음이 떠나면 그 표현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타박하고 핀잔 주고 씹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한테 100가지 방식으로 해보라 그러면 100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해석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이 말 하나 가지고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감을 피력하는 과정인데, 자식들한테 삐진 우리네 나이든 아버지들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장난을 저런 식으로 꼬장 해서 부리겠다는 사람들을 얘기 아니에요. 현혹시키는 그러니까. 건데. 그게 뉴스 고장이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국민일보 원래 단독 기사예요. 왼쪽 너무 안 챙겼다. 더 품고 가야. 이 대통령 민주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당부. 그냥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당 핵심 관계자를 저희 고발뉴스가 인터뷰를 했어요. 정청래 때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논의 모두 멈춰. 약속한 것들도 다 이재명 대표 때 일이지 자기가 한 거는 아니라는 식이었다. 김민석 대표는 다를 거라고 봐. 이번에 논의 연대기구 바로 출범시키는 것이 인상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왼쪽 챙기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당부와 그걸 이행하는 당대표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결국 우리를 챙기라는 뜻으로 자기들은 받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왼쪽이야? 왜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야? 맞네, 정확한 말씀이세요. 난가병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 또 사실 그런 사람들이 존재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겠다 이런 거고,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인유한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으로 임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도 사실 반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 내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까지 통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 대통령이 귀담아 들을 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인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인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권력 투쟁에 빠져가지고 권력 싸움에 그 권력 노름에 빠져 있지를 말고 그럼 왼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부동산 정책이나 양극화나 청년 문제나 좀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라고요. 유시민 작가한테도 그걸 바라는 건데요. 그런 얘기를 하도 안 하고 맨날 무슨 말싸움하면서 네가 왼쪽이니 내가 왼쪽이니 전통적 지지층이니 맨날 우리 챙기라고 얘기하는데 뭘 어떻게 챙기라는 거야 대체. 근데 실제로 저런 관점, 유시민이나 김어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어떻게 곡해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이 팀 김어준 전체적으로 퍼집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공장에 자주 출연하던데, 장인수 씨 이번에 유시민 픽 된 이후에 아주 지금 뭐 기고만장 잘 나가고 있죠. 만일 대통령이 왼쪽을 안 챙겼다. 예.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현실 그래요? 인식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저널리스트하고 방송할 때도 얘기했는데 예. 통치, 정치를 한 네, 지금부터 개소리고. 여하튼 저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마이크가 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저런 똑똑한 자리에서 유시민 작가가 왜 여기 가가지고 장희수한테 가서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고 촉법 용역을 발단을 만든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보라고 하는 것도 조차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전에는 공소취소설 제기해가지고 얼마나 파문을 일으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논쟁적으로 낭비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떡하니 기자 타이틀 달고 저널리즘을 얘기한다고요? 거기에 유시민이라고 하는 일종의 통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거길 나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 가서 왕정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한다고요? 전 그것 자체가 유시민 작가가 아까 말에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야. 이게 과대망상에 걸렸을 때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사람을 지금 이 경공이라고 하는데 이런데 또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듣고 또 논평을 듣는단 말이에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저런 쓸데없는 얘기 말고 보통 왼쪽을 챙긴다라는 걸 담론적 언어로 얘기를 하면 비유를 하면 기업 있죠, 기업.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명제가 있잖아요. 진보 진영은 통상 지금까지는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여야지 그 생산을 하는 사람 노동자 아니냐 이런 스탠스였단 말이에요. 재벌이나 자본에 대항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논쟁으로 옮겨 붙었냐면 기업의 주인이 노동자인 건 아니지 주주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 오너가 있고 그냥 주주가 있고 노동자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이게 논쟁이 붙어 있어요. 초과 수익이 났어요. 이 초과 수익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주가 당연히 다 가져가야 되지라고 주장하고 있죠. 근데 전통적 진보 진영 왼쪽 사이드에서는 야 그게 주주들이 열심히 해서 된 건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노동자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뭘 해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주주들이 다 먹는 거는 아니야. 왼쪽도 챙겨. 이런 담론으로 옮겨가는 걸 보통 왼쪽도 챙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담론화 시키면. 그럼 저런 방송 나와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보면. 그냥 가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하는 네. 거야. 우리냐, 뭐 우리보다 왼쪽에 있는 저들이냐라고 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자고 작가고 왼쪽에 그나마 앉아 있는 사람들. 예, 뭐 조금 우리 사회 주류 담론을 견인하는 사람이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우리 정부가 뭐 산업이라든지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생긴 어떤 소외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담론을 던지고 화두를 던지고. 그거 중요한 근데 얘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왼쪽이 어떠니 오른쪽이 어떠니 하는 사실 다 소음이거든요. 잡음이고 아무런 논의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만 자꾸 공회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이제- 왼쪽 우리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니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제가 나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왜냐면 그날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이게 보면 하은기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면 이게 가치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 중심이냐, 뭐 어떤 계층 중심이냐라든지 우리가 진보 보수를 논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남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뭐 안보 문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듣다가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반유시민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평론가들, 우리 촉법 용역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A 타입이고요. 하은기 소장님은 이제 B 타입이라고 저는 열심히 분류를 듣고 했는데. 오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네, 그래서 그러게요. A 타입이 저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부터 말해서 그냥 A입니다. 이게 뭐 A가 5월에서 A는 아니고요. ABC A도 아닙니다.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인데 고위직을 경험했던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좀 저를 포함한 과거에 민주당에서 뭐 이런 뭐 어떤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왜 얘기를 할까? 음. 본인이 낸 대답은 그겁니다.
자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한 자리 아. 봐달라고. 한 자리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타입이죠. 이제 하은기 소장님 같은 평론가 타입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계약 관계에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묵시적인가요? 뭐 그런 계약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청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비평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 잘 듣게 생겼나요? 네, 단정을 지으셨는데 혹시 뭐 청탁 받은 게 있으신지? 청탁해도 안 합니다. 저는. 네. 아까도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그냥 전국담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뭐 제 얘기가 가치가 있고 별로 드름직하다고 언론이나 대중들이 판단하면은 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퇴장하면 그만인 거지. 뭐 누구 청탁받고 하고 그럴 정도로 열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저도 뭐 한 자리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방송 나와서 말할 때도 늘 내 양심에 비춰서 말을 하자. 이 방송을 10년, 20년 뒤에 내 자녀가 봤을 때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모든 저는- 사람의 동기를 다 자리니 뭐 그러니까. 계약이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우리 나서준 어른 중에서 백낙천 선생님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그리고 사실 백낙천 선생이 유시민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 지식사회 그리고 우리 또 문인사회 그리고 또 종교계까지도 지금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유시민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안 되겠다 사회적으로 암적 존재다라면서 규탄의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백낙천 선생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저는 값지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백낙천 TV에서 유시민이라고 하는 자가 이 오랜 시간 평론을 하면서 분단 체제의 아픔과 어떤 촛불의 사회적 변혁 이슈를 담지 않고 그냥 말만 하더라. 그러면은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의 태도, 관계 막 이런 것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게 말장난에 그치고 우리 사회가 좀 나아가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근데 제가 그냥 이게 조금 반박이라기보다 정신 좀 차리라고 드는 말인데 아니 100만 200만 유튜브 채널도 니네가 갖고 있잖아. 뉴스 편집권도 니네가 행사하잖아. 그렇죠. 섭외도 니네가 골라서 하잖아. 그리고 전당대회나 공천 시즌 되면 니네가 개입하잖아. 그러니까 자리도 니네가 알아서 하고 있고 돈도 니네가 버는데 왜 보따리 장수인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가 뭐 200만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긴 하냐, 민주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긴 하냐,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대통령이 그걸 들어가지고 인사를 행사하긴 하냐. 총리도 니네가 제안받았다며. 니네가 그걸 제일 탐하고 돈도 제일 많이 벌고 기득권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 그 잔잔바리들 애들 방송 나와가지고 떠드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냐 이 말이에요. 어른이란 작자들이. 그러니까. 그럼 니네들부터 그 유튜브 다 해산하고 그런 얘기 하든가. 근데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 영향력이라는 게 뭐 언론 개혁 뭐 최민희 씨 아직까지 그 얘기하고 계신데 공중파까지 다 합쳐서 지금 뭐 종편 다 합쳐서 여기 있는 2개 채널 뉴스공장의 매불쇼가 조회수가 10배가 더 높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공중파 종편 다 합친 것보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여전히 뭐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청와대를 네. 출입하는 이상호 기자님께서 고발 뉴스를 통해서 여기 공천 시즌 때 후보들 모아놓고 절시키고 노래시키고 합니까? 니네들이 하지? 자리를 누가 탐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누가 벌고 광고 2개밖에 안 들어와요. 아니 뭐 제일 아픈 구석을 찔렀어 지금. 2개면 많은 거야 요즘 얘기하면은 아니, 광고도 하나 못 받을 거 아니야. 2개 됐어. 이제. 문화자본 그 실제로 돈으로 상징되는 재화 그다음에 인사 개입 이런 거 다 지네들이 행사하는데 왜 그 얘기를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비판도 받기 싫으면 그걸 하지를 마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